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은 급등하고 갑자기 급락을 하는 수상한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뇌피셜을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이거는 뭐 뉴스 이런 이유가 없어서 뇌피셜로만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중국 전기차나 이런 관련 뉴스들도 한번 얘기해 드리고, 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전기차에서 점유율 1등을 가져갈지 왜 그렇게 예상하는지 그것도 또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증시를 보면서 미국 국채나 미국 경제, 이것도 라이벌 국가, 특히나 중국이나 다른 브릭스 이쪽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차근차근 봐야 되거든요. 미국만 보고 미국만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로 보면은 그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급등과 급락도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아마존이나 메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은 살짝 내려온 가운데 수익률로 보면은 국내에 상장한 ETF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P 500은 마이너스 1.75%,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100도 2.41% 이렇게 다 마이너스가 난 게 보이시죠?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여러분들 빨리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계좌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게 캡처를 안 했고 그냥 퇴직연금 계좌 있잖아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 매수한 지금 종목들이거든요. 코덱스, 미국 S&P 500 TR, 그 다음에 나스닥 100 TR 이렇게 한 주씩 매수했고요. 미국 테크탑10 두 주 매수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두 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R이랑 TDF 2069은 한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TDF가 뭐냐 하면은 퇴직연금에서 30%를 안전자산으로 매수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주식 비중이 많은 게 TDF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따로 영상을 마련할게요. 진짜 영상 할 거 너무 많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TQQQ 제가 장 시작하고 또 빠지길래 TQQQ랑 SOXL 한 주씩 매수하고요. 네, LOC 이거 설명도 쇼츠에 올려놨습니다. LOC 매매 걸어놓고 제가 잤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잤거든요. 그래서 LOC 매매를 걸어놨는데 이것도 한 주씩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수가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떨어지면서 TQQQ 두 주, SOXL 두 주씩 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상장한 ETF들, 미국 지수 추종 ETF들 아니면 미국 ETF들을 계속 샀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면은 기회거든요. 이 가격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월 FOMC가 지금 개최가 됐는데 이걸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 기준금리는 현행 5.25에서 5.5% 유지할 것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증시의 뭐 호재라고 해야 되나? 호재 애매하죠. 원래 인하를 할 것이다. 6월에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고, 5월에도 이렇게 유지는 하겠지만 인하 쪽으로 더 이렇게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혹시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롬 파월한테 물어봤는데 금리 인상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 정책은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아직 생각 중이지 않다. 이거는 뭐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이제 국채 상환 QT라고 하죠. QT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국채를 상환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줄이기로 했어요. 원래 돈을 줄이기로 했는데 원래 60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는데 이거를 250억 달러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봐도 양적 완화죠. 이렇게 봐도 양적 완화다. 왜냐? 돈 갚는 거를 조금 축소하고 천천히 갚겠다 하는 거는 돈을 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화 정책이라 시장에서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현재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약간 제롬 파월이 발끈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지금 의심이 있는데 그런 의심은 거의 할 필요가 없다, 발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면은 혹시 인플레이션을 2%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서 3%로 변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럴 생각 없다고 이렇게 제롬 파월이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급등했다가 급락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등한 이유는 뭐 금리를 동결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일축했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시장은 급등을 했지만 제 생각에 급락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부채가 현재 35조 달러다. 죄송합니다. 35조 달러이고 이자 지출만 해도 미국 재정 수입의 20% 이상 한다. 그리고 미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 특히나 중국이 미국채를 사지 않고 오히려 팔면서 금을 계속 사고 있는 게 뭔가 미국 국채에 대한 조금 의심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FOMC 회의에서도 보면은 양적 완화를 지금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완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돈을 더 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더라도 오히려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뭐 유지나 아니면 인하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GDP 성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달러를 더 찍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뭐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은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은 지금 뭐 어디다 돈을 쓰려고 이렇게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더 찍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이 뭐 바이든을 밀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넷 옐런도 바이든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재무부에서 이렇게 국채 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돈이 과연 어디로 쓰일까? 지금 계속 뭐 정부의 이런 GDP 성장을 위해서 쓰이겠지만 다른 나라 지원 지금 뭐 전쟁을 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한 이유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를 계속 좋게 보고 있지만 다만 좀 걱정되는 게 라이벌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커지면서 미국의 이런 패권이라고 하죠. 패권에 점점 도전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지금 토니 블링컨이 중국에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국에 요청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뭐 러시아와 거래하지 마십시오. 틱톡을 미국에 판매하십시오. 대만 해협 현재 상황을 바꾸지 않겠다 해서 중국이랑 대만은 한 나라다. 이거는 뭐 미국이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또 하나의 중국을 미국은 또 찬성은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이쪽에서 뭐 분쟁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을 사달라 이거를 또 요청을 했죠. 중국한테. 그 다음에 과잉 용량을 줄여라. 그러니까 과잉 생산 이거를 좀 어떻게 하지 마라 뭐 중국에 압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멕시코 뭐 수출 중단해라 뭐 이런 거 얘기 나왔고 이란 석유 거래를 중단해라.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미국의 위반자들을 석방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중국이 안 할 것이고 이것도 안 할 것이고 뭐 이거는 뭐 동그라미고 이것도 뭐 모르겠고 세모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국이 채권을 구매 안 한다고 했죠. 이거 과잉 생산 이것도 중국이 동의하지 않고 그다음에 멕시코 이것도 동의하지 않고 이란 석유 거래도 동의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이건 세모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토니 블링컨이 왔지만 별로 얻어간 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은 지금 미국의 요구를 지금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면서 이란과 계속 석유 이 구매 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 석유의 91%를 수입하고 있다. 차지를 하고 있다. 야, 이거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계속 이란과 러시아 이런 석유들을 계속 수입을 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이란이 계속 저항의 축,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반대축으로 계속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보면은 원래 2017년에 수출량을 보면 수출의 뭐 여러 부분 26%밖에 없었어요. 중국이 26%, 그 다음에 인도가 뭐 20% 이렇게 해서 수출했는데 한국에도 12% 이렇게 수출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91%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둘이 엄청난 끈끈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거 보면서 점점 지금
이란, 중국, 러시아 이쪽이 너무 공고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미국이 보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죠? 성가신 이런 세력들인데 이게 계속 커지는 게 점점 신경 쓰일 것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지금 브릭스 국가들 지금 뭐 인도, 중국, 러시아, 뭐 브릭스 있잖아요. 브라질, 그다음에 남아공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 GDP가 향후 5년 동안은 G7 국가들의 2배를 더 기여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뭔가 물론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지만 다른 여기 미국에 연합한 연맹 국가들이 점점 이런 세력들이 약해지고 오히려 중국을 필두로 한 인도, 브라질, 러시아, 뭐 남아공 이런 국가들 그리고 여기에 뭐 중동 국가들까지 합쳐서 더욱더 힘이 세지고 있다. 이 경제 블록이라고 하죠. 경제 블록들이 점점 더 세지고 있고요. 다극화 체제가 점점 되면서 이게 미국 달러에 이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중국은 이미 미국 채권을 팔면서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금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금 ETF나 이런 거를 모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계속 패권 경쟁을 하면서 이 통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중국이 이긴다고 하면은 결국에 전체적인 통화는 금입니다. 금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 투자도 어느 정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금에 그렇게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를 곰곰이 봐야 될 것 같다.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다른 분들은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좀 다르게 금값이 지금은 계속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달러 화폐 전쟁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급부로 금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도 미국 국채에서 이제는 금을 지금 미국 국채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볼 수가 왜 이렇게 아프리카나 중동이 이럴까? 이거는 아마도 지금 미국이 말을 안 들으면은 뭐 외화 달러 자산을 동결시켜 버리 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지금 뭐 아예 외화가 막혀버리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혹시나 그런 달러 제재를 하지 않게 혹시 하더라도 살아날 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을 계속 모으는 거 아닌가. 제3세계 국가들이 계속 금을 모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잘못한 게 달러라는 이런 강력한 통화 이런 무기가 있지만 그 무기를 이런 거래에 있어서 이런 막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유무역 되게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미국 말을 안 듣는다고 달러 자산을 동결시켜 버리면은 이 달러에 대한 이런 믿음이 점점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믿음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은 다른 제3세계 국가 미국이랑 뭐 엄청나게 친하지도 않고 향후에는 미국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이런 국가들은 이거 달러를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니 차라리 금을 더 많이 보유해서 나중에 금은 전체적으로 어느 나라든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금을 많이 보유하자.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단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겠다 하면서 금을 더 보유하기가 이제 보유하는 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의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거는 미국이 점점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정말 조금 걱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여러분들이 점점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의 더 이런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니포스트에서 지금 중국이 2025년에는 거의 다 이제 미국이 만드는 이런 제조업 이런 것도 미국이 만드는 것들도 거의 다 이제 중국이 다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반도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산업들도 이제는 중국이 거의 다 생산 수준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5년 정도 되면은 이게 1년 남았는데 정말 걱정되는 게 진짜로 중국이 이제는 제조업을 계속 최첨단으로 개선하면서 반도체까지 이제 자국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항공모함도 이제 003 항공모함이 첫 세상 시험을 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는 뭐 핵 추진도 이제 나올 것 같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건조를 하고 있고, 선박이나 조선 이쪽 이제 생산량은 중국이 미국을 아예 뛰어넘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은 지금 공군 비행기 이쪽 생산량도 이제는 미국을 중국이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점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위협적으로 변할 날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이 군사비죠. 군사비 지금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해졌다. 거의 지금 미국이 742 빌리언이죠. 이게 밀리언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42억 달러겠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700억 달러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실제 구매력은 다를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인건비도 비싸고 또 여러 무기들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무기가 더 싸고 인건비도 싸기 때문에 이 구매력 지수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더 뛰어넘었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런 자동화와 이 생산력이 미쳤거든요. 이 보면은 지금 청두에서 약 200km에 있는 새로운 드론 생산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생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연간 200대의 드론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할 수가 있고요. 생산 시간이 30% 단축되고 있고, 최신 자동화 및 3D 프린팅 기술을 제공해서 여러 가지 드론을 계속 만들고 있고, 저고도 화물 운송, 일기예보, 소방, 비상통신 뭐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게 바뀐다고 하면은 군사 용도로도 금방 쓰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점점 무서워진다. 이 드론 생산력이나 아니면은 항공, 우주, 아니면은 뭐 조선, 이런 생산력, 포탄 생산력, 이런 게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미국을 필두로 한 이 G7 국가를 능가할 정도로 이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뒷배, 자원이나 이런 뒷배를 이란이랑 러시아가 봐줘버리니까 더욱더 중국은 지금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거를 뒤에 두 나라들이 받쳐줘 버리니까 더 이제 강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한눈을 파는 지금 시기에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길게 해드리는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못 듣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 상대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저는 걱정되는 게, 미국이 이미 제조업을 버리고 최첨단 IT나 AI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포탄이나 이런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산을 한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하는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이제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제조업이 진짜 세계 패권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의 이 기축통화의 위력도 점점 이제 중국과 이런 다른 세력들의 성장 때문에 뭔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서 전 세계에 이런 상품을 팔고 경제적 이런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이 달러가 점점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애플도 지금 보면은 중국 내 판매량이 16% 감소를 했다. 그런데 샤오미나 이런 거는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남반구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시어만 봐도 애플이 21%고 샤오미가 11% 올라갔고, 그 다음에 트랜션이 6%, 오포, 다른 이런 회사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하웨이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웨이는 꾸역꾸역 계속 성장하면서 지금도 이제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보 핸드폰도 지금 이제는 타이완에서, 대만에서도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삼성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이 물론 품질은 더 좋겠지만 이 가성비에서 이제 중국 폰에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제
가성비도 따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도 없는데 이 가성비를 따질 때 중국이 이제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거는 가장 크게 위협되는 거는 한국이겠죠. 한국이 이제는 이제 가성비의 폰에서 이제 점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점점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5월 5일까지 휴장이거든요. 그런데 홍콩 증시가 열려서 홍콩 증시 움직임을 봤는데 차이나 전기차 이 ETF가 1.03% 올랐고요. 다른 차이나 전기차 종목들 보면은 강북 리튬이나 텐치 리튬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5.82%, 그다음에 텐치 리튬이 4.93%, 비아디가 4.36%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증시에서는 비아디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냥 전기차 스타트업들 보면은 샤오펑이 8.87% 올랐고요. 리오토가 3.65% 올랐고 니오가 20%나 올랐습니다. 20.9% 올랐는데 이렇게 왜 폭등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니오가 지금 인도량 있잖아요. 4월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를 했다. 지금 신차가 나오고 니오의 여러 가지 차량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니오에서 새로운 모델들이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브랜드 옴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면서 이것도 중저가 가성비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판매량과 이런 예상치가 높아지면서 이 증시가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니오 주가가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샤오펑이나 리오토 이 판매량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 중국 증시에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지금 보면 니오가 지금 판매량이 계속 판매량과 인도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오는 120kWh의 반고체 배터리 팩을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정식 가동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니오가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의 전 단계인 반고체 배터리 120kWh급 반고체 배터리 이쪽 배터리 팩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냐 10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1000km까지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이미 니오 회장이 직접 운전하면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더 대단해지겠구나. 그래서 니오 주식도 제가 좀 더 살까? 이거 제가 예전에 너무 고점에 사서 물려 있는데 좀 더 살까 고민 중이긴 한데 비아디보다는 손이 더 안 간다. 비아디가 최고라고 보고 있고요. 니오는 그냥 잘 되면은 엄청난 수익을 주겠지만 혹시나 망할 수도 있겠다. 근데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수익이 나야 조금 믿음감이 있을 텐데 아직은 이렇게 잘 팔려도 수익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4월 판매량이 나왔는데 4월 판매량이 31만 3245대 판매를 해서 그 다음에 해외 판매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 3월보다는 3.89% 판매가 감소했지만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는 3월보다 9.8%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아디가 판매량이 미쳤다. 지금 꾸준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쭉 보면은 이 그래프만 봐도 꾸준히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비아디의 이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좀 골짜기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은 많이 지났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이미 더 잘 나가고 있네. 하이브리드가 요즘 대세라고 많이 하잖아요. 비아디는 하이브리드도 같이 팔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보다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수출이 중요하죠. 해외 실적이 계속 잘 나가고 있다. 해외 실적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비아디 지금 해외 수출이, 4만 1,011대가 4월에 판매가 됐는데, 3월 이전 기록이 38,434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설치 용량도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비아디는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아디 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100주 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더 많이 수익을 볼 것 같다. 한 20% 수익을 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저는 계속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 비아디가 앞으로도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차이나 전기차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더 잘 갈 것이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 리튬이나 텐치 리튬도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비아디도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악재는 다 지났고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는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개발자인 뭐 여기랑 지금 토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개발자한테 토지를 구입해서 생산 기지를 아마 지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1단계를 8월에 착공을 해서 26년 1월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이제는 비아디 공장이 들어설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디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진출을 할 것 같고요. 전 세계의 뭐 여러 공장을 계속 비아디가 짓고 있고요. 향후 이제 2년만 지나면은 이 판매량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뭐 상상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니까 그 매출과 순이익은 지금 주가로는 아마 얘기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이거 꾸준히 매수하시면 수익 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요타가 뭐 하이브리드만 잘 팔려서 하이브리드만 가고 전기차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예상하고 있지만 그 예상을 지금 베이징 오토쇼에서 깼습니다. 왜냐? 도요타가 지금 보면 세 가지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BZ3C랑 BZ3X 뭐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모델도 보면은 진짜 전기차다. 근데 전기차인데 비아디의 이 기술력을 가져왔고 텐센트랑 이 파트너십을 맺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이다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웨이를 또 선택을 했다고 하거든요. 도요타는 지금 비아디랑 하웨이랑 뭐 텐센트랑 협력을 하는데 이제 뭐 도요타가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전기차 안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이랑 계속 협력해서 도요타도 전기차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 디자인만 봐도 잘 나오고 있죠. 이런 거 보면서 도요타도 이제 전기차를 꾸준히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전기차 회사들은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는 전기차를 줄이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더 치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포니 AI와 도요타와 GAC 아이온 이 회사가 베이징 모터쇼에서 이 플래티넘 4X 로보택시 컨셉트카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컨셉트카이긴 한데 이렇게 로보택시를 아마 도요타에서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도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지금 발맞춰서 이제 포니 AI와 도요타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들어가면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그 뒤에 계속 중국이 그 테슬라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받아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서로 윈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 지금 보면은 울프강 에거라고 이 사람이 덴자 시리즈, 비아디의 럭셔리 덴자 시리즈 Z9 GT를 환상적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이징 오토쇼에서 지금 이 Z9 GT가 이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스펙을 보면은 모터가 3개 들어가고 뭐 제로백이 2초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다. 아직 가격은 공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양왕, 비아디의 프리미엄 시리즈인 거의 이거는 1억 가까이 되는 차량이거든요. 양왕이 출시가 됐는데 제로백이 2.9초고요. 라이다가 3개가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레이더랑 카메라가 13대, 그 다음에 508 TOPS 컴퓨팅 플랫폼, 이게 아마 속도라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 속도가 508까지 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서스펜션 기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다이서스 5.0이라고 5.0이냐 다이서스 Z 서스펜션 기술이 나왔다는데 이 기술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면서 이런 기술이구나. 이게 니오에서도 이런 거 약간 신차에서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아디에서 보여주는 다이서스 이 Z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덜컹덜컹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이서스 기술을 쓰니까 차가 덜컹대지 않고 그냥 완만하게 간다. 이게 참 무서운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금 아래는 막 덜컹덜컹 하는데 위에는 다이서스 기술로 차가 이렇게 덜컹대지 않고 스무스하게 가고 있죠. 이 방지턱을 넘는데도. 이런 기술을 지금 비아디에서 선보이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무섭다. 혁명적인 서스펜션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참나 이렇게 기술력이 엄청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보급형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레이더가 3개고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5개, 그 다음에
카메라가 13대, 그 다음에 컴퓨팅 플랫폼, 이게 속도가 508 TOPS. 야, 이런 스펙으로 나온다. 무시무시해지고 있죠. 이런 스펙으로 나오고 있고요. 1300마력이고, 그 다음에 제로백이 2.9초, 그 다음에 최고 속력이 270km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런 자동차가 이제 곧 나온다. 이런 엄청난 차량도 비아디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비아디는 또 이제 비아디의 U8이죠. U8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SUV 모델인데 이걸 계속 광고를 하고 있죠. 뭐 극적 오지에서도 이런 오지에서도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성 통신까지 된다. 차이나텔레콤과 최초로 선보이는 천통 위성 통신까지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테슬라의 스타링크 있잖아요. 스타링크처럼 이게 우주 위성 통신이 지금 천통 위성 통신이 된다. 그래서 중국 위성 통신이 된다고 하거든요. 중국 스타링크. 그다음에 이 뒤에 따라다니는 드론 보세요. 드론 이 경납고까지 있어서 드론까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주행을 할 수가 있다. 이 미친 기능이죠. 여러 가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U8 영상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보세요.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금 보면 설명하는 게 이 위성통신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위성통신이 연결돼서 지금 핸드폰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비아디에 통신이 된다. 이 위성통신으로 이렇게 통신이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 스타링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비아디의 스타링크가 이렇게 된다. 차이나 모바일이랑 합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런 오지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게, 야, 진짜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죠? 이런 민간 분야에서도 이런 기술이 선보이는데요. 이런 기술이 민간에서도 선보이는데, 군사 이쪽에서도 아마도 선보이면은 얼마나 강력할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기술들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고, 얘네는 제조업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이 위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견제를 해주려고 하면은 결국은 다른 연합국가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게 참 쉽지 않다. 러시아가 중국에 붙으면서 이게 점점 쉽지 않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재선을 해서 다시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이렇게 돌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 여러분들이 잘 국제관계나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베이징 오토쇼에서 오션 M이라는 핫 해치백을 공개했다. 해치백 컨셉을 공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가격이 4천만 원 이하대라고 합니다. 3천 후반대 나온다고 하거든요. 최고 아래 단계 가격은 2천 후반에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이쁜 이 자동차가 2천 후반에 나온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나온다. 진짜 미쳤습니다.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중국 전기차를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비아디 주식은 진짜 괜찮다. 뭐 차이나 전기차 ETF 투자 안 하시더라도 저는 비아디 주식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는 아니고 그냥 100주 샀거든요. 꾸준히 모아가는 거는 차이나 전기차를 모아가고 있고 비아디는 그냥 100주만 사봤다. 왜냐? 중국 증시에서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100주만 사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링크앤코에서도 링크앤코 07 EMP 이거를 출시했다고 하면 이 가격이 이것도 세단인데 가격이 대단합니다. 이것도 4천만 원대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18만 위안이라고 하면 아마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 사이로 나온다. 근데 주행거리가 이게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장거리 하이브리드인데 1400km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1400km 가고요. 제로백이 6.5다. 이렇게 싸게 나오는데 1400km까지 주행이 된다. 정말 무섭다. 그리고 리터당 100km, 그러니까 4.8리터당 100km 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얘네들은 이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이 주행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발전 형태로 발전을 해서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주행거리를 대폭 늘려난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같은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중국 하이브리드는 이 항속거리가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더 넓다. 1000km 1400km 비아디에서는 2000km 간다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거든요. 점점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에서 나오는 이 친L이라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격대가 2천만 원대 나온다. 2천만 원대 나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니오에서 ES7 주요 업그레이드 사항이 나왔는데 쭉 보니까 칩에 보니까 퀄컴 4세대 칩을 탑재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니오에 들어가는 칩들은 엔비디아 칩이 뭐 4개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퀄컴의 칩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스마트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첨단 이런 반도체들이 들어가면서 성능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의 이런 개발과 계속 이런 시리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니오 주가가 지금 폭발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지금 뭐 스펙만 봐도 ET7 스펙만 봐도 사거리가 이제는 1000km가 갈 거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 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리스트리봇이라고 해서 이 S1 시리즈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옷을 접고 물건을 분류하고 요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요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요리까지도 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이 뭐라고 해야죠? 이런 실험 단계겠죠? 근데 일단은 뭐 이런 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미 뭐 배달 로봇들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로봇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점점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이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옷을 정리하고 접을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는 로봇이 나온다. 꽃에 물도 주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무섭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AI 기능으로 연구하고 이 사람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도 점점 커지면서 이제 붓에 글씨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씨도 쓰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개발이 되면은 얼마나 무서워질까, 이 자동화가 얼마나 빨라질까. 그리고 니오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테크랑 여기랑 유비테크랑 여기랑 합작을 해서 니오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어 넣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무서워질까. 저는 이 미래가 점점 무서워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일자리를 아마 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거의 90%는 다 빼앗을 거란 말이죠. 그 전에 여기 이런 회사들의 주식들을 계속 모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추이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59만 대가 넘었다. 23년에 59만 대가 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중국의 지금 로봇 시장, 이쪽 로봇 시장도 중국산 제품 비중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 뭐 31만 대를 넘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로봇 판매량. 중국 제품 비중이 52%까지 늘어났다.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계속 중국의 이 로봇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무섭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이 생산 공장에 투입이 되면서 자동화를 계속 하는 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저출산이 조금 문제긴 하지만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장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로봇 밀도가 1011로 가장 높다. 그 다음 싱가포르, 독일, 일본, 중국 순인데 한국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의 이 지금 뭐 쭉 여러 가지 이런 로봇 생산량이나 로봇 설치량을 보니까 이제는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일본, 한국을 압도할 정도로 엄청난 로봇 설치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로봇 대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서방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값싼 인건비를 절감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덤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중국의 자동화 물결, 이 엄청난 로봇들로 인한 자동화 물결이 제품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도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요. 40% 저렴한 가격과 결합되어서 서방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무서워지는 거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과잉 생산하지 마라. 이런 이유가 이 로봇 자동화로 인해서 품질력은 좋은데 값도 싸고 생산력도 어마어마한 이런 공산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중국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게 공산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기까지도 개발할 수 있겠죠. 무기까지도 엄청나게 빠르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점점 이 패권에서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미국은 틱톡도 지금 퇴출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의 이 DJI 드론 있잖아요. 드론 1등, 세계 1등 제조업체인데 드론도 이제는 미국에서 퇴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드론 혁신을 계속 거듭하고 있다. 이 저고도 비행이라고 하죠. 이 드론 혁신으로 지금 보니까 여러 지금 대학교 캠퍼스나 아니면은 여러 도시들에서 이 저고도 비행 이런 거 배송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샤오펑은 이제 전기차 업체잖아요. 샤오펑이 플라잉카를 올해 4분기에 예약 판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샤오펑이 지금 샤오펑의 자회사인 에어로 HT라는 샤오펑 자회사가 플라잉카 예약 판매를 올 4분기부터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플라잉카까지 나오겠구나, 이제 드론 기술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서 플라잉카까지 나오겠구나, 이런 기술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차이나 전기차를 왜 투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미중 패권 이것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혹시나 안전 이런 걸 생각하면 금이나 차이나 전기차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미국이 세계적인 경제 패권을 갖고 세계 1위 국가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쓰이니까,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서는 차이나 전기차가 확실히 중국 전기차가 잘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투자하고 있고 차이나 전기차도 같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더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 공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거의 저는 많이 희망을 걸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